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진행 상황, 종합 정리. 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추진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추진이 촉발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소부의 사건이 배당된 지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과정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탄핵 소추안, 초안의 핵심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직권 남용 의혹입니다.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무시한 채 비공식 재판 연구관, 조직, 이른바 별동대의 사건을 사전에 배당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소부 심판권 침해와 절차 위반입니다. 대법관 다수의 동의나 내부 협의 관행을 생략하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긴급하게 감행했다는 비판입니다. 셋째는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무려 7만 쪽이 넘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거나 수기하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입니다. 넷째는 상고심의 본질 일탈입니다. 법률심이어야 할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과 권한을 침범하여 상고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대선 전 특정 시기에 맞춰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조기에 박탈하려 한 정황이 사법권의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섯째는 헌법 수호 의무 방기입니다.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권을 지키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 관련자들을 비호했다는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 발의 상황은 어떨까요?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 포럼을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 총 112명이 탄핵 소추안 발의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대법원장 탄핵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00명 이상을 이미 공식적으로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강렬한 비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 작가는 언론기고를 통해 해당 판결을 가리켜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라고 명명하며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내규를 어겨가며 단 이틀의 실질 심리만으로 날림 재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선제적으로 행사해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많은 시민들 역시 이번 탄핵 추진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엄정하게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졸속 재판으로 헌정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시민들을 국회 탄핵 발의 지지 분위기로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정족수를 넘겼음에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곧장 직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원내 지도부의 정무적 딜레마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는 최근까지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결단을 미루는 구체적인 정무적 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역풍과 프레임에 대한 우려입니다. 야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 수장을 협박하고 길들이려 한다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할 경우 중도층 여론이 이탈하고 전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기각 리스크와 법리적 부담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위헌이나 위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의 신속함이나 내부 관행 위반 논란은 정치적 비판 대상은 될지언정 대법원법상 전원합의체 회부권 등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법리적 부담이 큽니다. 과거 임성근 부장판사 사례처럼 최종 기각될 경우 여당이 입을 타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란, 청산 정국과의 우선순위 충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재판이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사법부 전체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전국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법외국제 1호 고발과 형사 수사 착수입니다. 여당과 범여권 세력은 무리하게 탄핵안 의결을 강행하는 대신 최근 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된 법외국제를 활용하는 우회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법외국제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할 때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조치와 관련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적용한 혐의로 경찰에 선제 고발당했습니다. 최초 경기 용인서 부경찰서에 접수되었던 이 고발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로 재배당되어 현재 본격적인 형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는 112명의 서명이 담긴 탄핵안 발의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강력한 보루로 쥐어둔 채 경찰의 법외국제 수사 전개 과정과 강제 수사 여부를 지켜보며 최종 결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